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TV의 상대입니다. 네, 오늘은 쌍드님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B급 IT 소식이고요. 이번 주 B급 IT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에요.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할게요. LG전자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학교에 이제 공기청정기 있어? 이미 있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 학교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공기청정기 마련이 좀 힘든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학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 지원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갈아줘야 되거든. 그럼 필터 교체랑 AS 서비스까지 다 무상으로 LG전자가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엄청 착한 일 한 거지. 응.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워낙 올해 또 심해졌잖아. 그래서 지난 3월에 LG전자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다 이행했다고 해요.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 몇억? 학교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168개, 중학교 124개, 고등학교 91개. 이 학교들한테 교실마다 다 필요할 거 아니야. 얼마나 돼? 220억이 들어가요. 엄청 많지. 그 한 회사가, 기업이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 쌍드님 같은 꿈나무를 위해서 꿈나무. 맑은 공기 쐬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대단한 거잖아. 박수 쳐주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식은 서경이라고 알아? 서경? 내 친구 이름인데. 자, 유리를 만드는 그 재료 이름이에요. 원료 서경. 그러니까 그냥 유리라고 생각하면 돼. 요만한 유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성공을 했대. 보통 데이터 저장할 때 어떻게 써? 디스크 같은 거 쓰잖아. USB 같은 거 쓰거나 뭐 하드디스크 같은 거 쓰거나. 자, 그런 기계 장치 말고 유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윈도우 만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에서 요만한 그 유리판에다가 영화 슈퍼맨을 저장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어떻게 유리에다 저장할 수 있지? 슈퍼맨 말고 마블 건 없나? 다 저장할 수 있지. 마블 거. 이런 유리에다가 저장할 수 있으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을까? 어떨 것 같아? 유리가 깨질 수 있어. 그치? 그게 단점이죠. 유리가 깨질 수 있어. 가지고 다니다가 그 소중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는 좀 맞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기간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야 되는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수십 년 동안 계속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적합한 거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따라하지 마라. 근데 그럴 때 다른 기계적인 장치를 쓰는 것보다 보관하는데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간대. 왜냐면 디스크에 보관하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자칫 그게 형질이 변할 수도 있고 해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거든. 근데 유리에다 보관하면 거의 영구적이래. 그냥 변하지 않고 전기도 들어가는 거 없고 환경에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데이터 저장 장치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경 유리가. 기술적인 성공을 입증한 거니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카카오에서 스마트폰을 내놨어. 네? 카카오의 계열사인 스테이지5라는 곳에서 스테이지 5G 폰을 내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어. 뿅. 자, 폰 자체는 중국 폰이에요. 중국 GT라는 곳에서 만든 5G 폰이고
스펙은 중급, 중상급 정도 되는 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카카오 서비스를 선탑재를 했어. 그러니까 미리 출시되기 전에 그 폰 안에다가 카카오 서비스들, 뭐 카카오 맵이니 카카오 페이지니 이런 것들을 탑재시켜 놓고 출시한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몰라.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몰라. 여러분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중국이 만든 폰에다가 카카오 서비스 몇 개를 탑재한, 그게 사실 거의 다예요. 가격은 단말기 가격이 한 80만원. 저는 굉장히 뭐 어려운 싸움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사업이라는 게 그런 대표의 사업놀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만큼 카카오와 뭐 카카오의 경영진이 이런 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스테이지 5가 카카오의 자회사인데 IoT 같은 통신과 IoT를 담당하는 회사라서 그 IoT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왜 샤오미가 그렇고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애플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의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스마트폰도 손대기 시작했다, 뭐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통신사나 제조사가 아닌 회사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별도의 스마트폰에다가 그렇게 씌워서 출시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심지어 통신사가 그런 식으로 전용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했던 것도 실패를 했는데, 과연 카카오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 카카오가 만든 서비스들은 쌍드님도 좋아하잖아. 네. 카카오톡도 있고 또 뭐 있지? 카카오가 만든 게임들도 있고, 그거 택시. 카카오티, 뭐 카카오맵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들의 퀄리티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깔아서라도 다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깔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앱을 미리 깔아놓고 출시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유통이 되려면 유통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예, 단말기 시장은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폰 시장은 다른 것과 달라서 그냥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 실제로 매장 가서 보고, 그리고 온갖 그런 매장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뭐 캐시백 이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온라인에서만 팔겠다라고 이 스테이지 5G 폰을 내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유통 경쟁력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사실 없어요. 아까 80만원대라고 했는데 당장 5G 폰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삼성 갤럭시 A902 5G 폰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 단말 가격보다 출고가가 더 낮단 말이야. 그럼 쌍드님은 비슷한 가격에 갤럭시를 사겠어, 중국 폰을 사겠어? 갤럭시. 그쵸? 가격 경쟁력도 약하고 유통 경쟁력도 약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팔 수 있을까?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처음부터 성공하리라는 그런 건 없지만 이번 도전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일 것 같다. 만약에 카카오가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어떤 폰이 나왔으면 좋겠어? 만약에 상대님이 상상한다면.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무료로 주는 거야. 그럼. 네, 차라리 이런 게 좋죠.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모양이 막 아예 라이언 캐릭터로 돼 있겠다거나. 그건 좀 유치해? 유치한 것보다는 라이언 모양으로 돼 있어. 케이스에 라이언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냥 핸드폰이 라이언 모양이야? 케이스. 핸드폰 팀 모양. 케이스. 그리고 뭐 바탕화면도 다 카카오 캐릭터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말로 하면 그 말이 바로 카카오톡으로 바로 가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이렇게 그냥 어떤 폰이든 깔 수 있는 앱을 먼저 설치했다는 이 정도로 차별화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드웨어에 완전히 탑재돼서 다른 스마트폰이 못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차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다른 스마트폰이 할 수는 있지만 훨씬 여기서는 경험을 쉽게 만든다거나 짧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른 폰으로는 못하는 것들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것 같아. 다양한 폰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카카오 힘내십시오. 이번 좀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힘내세요. 자, 다음 소식은 시계 브랜드 파실에서 스마트워치를 내놨는데요. 스마트워치는 뭐 파실에서 오래전부터 내놓고 있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와 전자 잉크가 결합된 스마트워치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럴 소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도 스마트워치 안 쓰잖아. 스마트워치 안 쓰고 옛날 시계 같은 것만 쓰잖아. 네, 아날로그 워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 그 스마트워치들이 평소에 그렇게 꺼져 있는 게 싫어요. 그냥 까만 화면인 채로 팔목에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냥 바늘이 있어서 내가 시계를 안 볼 때도 시계처럼 항상 숨쉬고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좋아서 아직까지 스마트워치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거는 정상적인 그 아날로그 시계의 기능을 해요. 다 초침, 분침, 시침이 다 있고, 그 바탕 화면을 전자잉크를 써서 스마트워치에 필요한 뭔가를 알려준다거나 뭐 심박계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워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워요. 그런 소식이 반가운데 어떨 것 같아? 좋고 편리할 것 같아. 배터리도 오래 가요. 그래서 배터리가 한 1주, 2주 정도는 간대, 한번 충전하면. 진짜? 그건 좋지. 보통 애플워치 이런 거는 하루밖에 안 가거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전자잉크가 워낙 그 햇볕 아래에서도 밝은 데서도 전자잉크는 아주 잘 보이거든. 그래서 시계 바늘이나 뭐 정보 같은 것들이 다른 시계들보다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B급 IT 소식은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흥미를 가지고 볼만한 소식이 있었고요. 상대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 이상 상대 유튜브의 상대였습니다. 안녕.